인베스팅닷컴 기준 거래량 상위 기업입니다. 10초 만에 사라지는 메시지로 이름을 날렸던 스냅챗. 지금은 카메라 기업 혹은 콘텐츠 테크 기업으로 변모한 스냅이 인베스팅닷컴 거래량 상위 기업에 올랐습니다. 네, 저희도 촬영 전에 이 애기애기한 어플로 사진을 찍어봤는데 네. 두 분 좀 느낌이 어떠셨어요? 저는 제 2세가 그렇게 잘할까 봐 많이 걱정이 됩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이 좋아할 것 같아요. 왜요? 저희 집사람이 연하랑 사는 게 꿈이었거든요. 아... 근데 너무 어리게 나와가지고 아들을 하나 더 키워야 될 것 같은 너무 느낌이에요? 연하. 너무 연하게 가지고. 스냅은 그 미국에서 10대, 20대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는 SNS인 스냅챗을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그 메시지를 확인하고 10초 후에 삭제되는 그 독특한 시스템으로 10대, 20대들 굉장히 그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스탠퍼드 대학교 학생이던 에반 스필과 바비 머피 그리고 레지 브라운이 수업 과제로 개발했던 앱을 디벨롭해서 2011년에 처음 선보였고요. 그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지금의 이제 스냅이라는 기업을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 지금 CEO인 에반 스피겔이 굉장히 좀 독특한 인물인데요. 그분이 1990년생으로 굉장히 어립니다. 그리고 또 상류층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 유년기 시절을 그 세계 일주를 하면서 다녔면서 굉장히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동 창업주를 만난 것도 백인들의 사교 모임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 스냅의 창업자 이것보다는 또 미란다커의 남편이다 그렇죠. 해가지고 예. 또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그런데 특히 올해 들어서 전자상거래 기업이나 또 비대면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이 특히 수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스냅도 같이 이렇게 거래량 상위에 오르게 된 걸까요? 네, 최근에 스냅 같은 경우는요. 지난 10월 21일 날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상향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당일날 주가가 30% 이상 급등했고요. 그래서 21일, 22일, 23일 이 3영업일 동안 주가가 50% 이상 급등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월가에 있는 투자은행들이 긍정적인 리포트를 많이 발표를 했는데요. 많은 투자가들이 몰리면서 거래량이 지금 급증을 한 상태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스냅 하면 처음에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이 인수를 제안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이게 주가가 처음부터 쭉 치고 올라갔던 건 아니었어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스냅이 그 설립한 지 3년이 지난 2014년도에 페이스북이 30억 달러에 팔라고 인수를 제안했습니다만 거절했거든요. 그리고 2017년도 3월에 상장했는데 상장했을 때 그 시가총액이 약 330억 달러로 달할 정도로 그동안은 되게 잘 나가셨어요. 하지만은 그 에반 스피겔에 대한 그 문제점이 지적이 됐는데 독불장군식으로 경영을 많이 했어요. 회사라는 것이 시스템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CEO 독자적인 마음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 다음 해부터 뭐 실적이라든지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는데요. 2018년도 12월에 들어서 이 양반이 좀 약간 각성을 하면서 반성을 하게 됩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동안 떠났던 그 임원들을 대신해서 새로운 유능한 임원들을 영입하면서 그분들한테 경영을 맡기고 본인은 큰 그림을 맡는 그러한 전략을 바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최고의 혁신 기업으로 꼽히는. 그러니까 상장한 이래로 이래저래 악화일로를 걷다가 기사회생한 케이스라고 볼 그렇죠. 수 있겠네요. 올해 같은 경우는 기사회생하면서 작년, 재작년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면서 그만큼 실적도 오르고 주가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자님, 그런데 이 매출의 경우가 광고 수익으로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 AR 그리고 카메라 필터가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광고주들이 마구 연락을 먼저 할 정도라면서요. 필터 기능은 아까 저희가 했던 그런 얼굴을 이제 바꿔주는 필터 그 기능이 있고요. AR 카메라는 사진의 위에다가 뭐 여러 가지 효과를 입히는 카메라 이제 기능인데 그런 거가 또 10대, 20대들의 굉장히 인기를 얻음으로써 13세부터 34세까지의 연령층에서 60% 정도가 스냅챗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이었을까요? 3분기 실적도 상당히 호조를 보였어요. 네, 그 10월 21일 날 그 회계연도 3분기 그 스냅의 그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3분기에 약 6억 7,900만 달러를 기록했거든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약 52% 급증한 거고요. 시장의 예상치인 약 5억 5,600만 달러를 크게 상회한 수치입니다. 일간 그 활성화 이용자 수가 약 2억 4,900만 명을 기록해가지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18% 증가했고요. 그리고 회사 측에서는 4분기에는 이보다 더 증가한 2억 한 5,700만 명으로 좀 증가할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따라서 월가에서 투자은행들은 좀 요거를 갖다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견져볼 만한 기업이 분명히 있겠죠. 국내에서는 이제 미디어 광고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나스미디어라고 있는데요. 이게 유튜브 광고 집행 1위 기업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아무래도 기업들이 광고 이제
예산을 많이 줄이면서 올해 광고 시장이 좀 안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스미디어가 3분기까지 굉장히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그런 매출을 올렸고요. 코로나19가 있다 여파로 게임을 많이 하게 되니까 게임 광고가 많이 급증하면서 실적을 견인을 했고요. 근데 좀 자회사 실적이 안 좋은 것들은 조금 눈여겨볼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시 스냅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리스크 요인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올해 좀 성장이 급증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페이스북에 대한 이제 광고 보이콧과 그리고 틱톡에 대한 이제 제재 이 두 가지 요인이 좀 있었는데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언젠가는 또 광고 보이콧 이런 움직임들이 좀 완화가 될 것이고 틱톡도 미국 기업의 오라클이 인수를 했기 때문에 서비스가 재개될 것으로 보여지면 또 경쟁이 심화될 거기 때문에 이런 게 또 리스크 요인이고요. SNS의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인 아시아 시장 진출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좀 리스크 요인으로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스냅이 결국에는 경쟁 상대가 아까 말씀하신 틱톡이랑 인스타그램이거든요. 네. 그래서 틱톡과 그 인스타그램에서 릴스라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거에 지금 접목하기 위해서 스포트라이트라는 새로운 기능을 갖다가 발표했어요. 그래서 틱톡과 인스타그램 대항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과연 시장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기능 자체가 어느 정도 정착이 돼가지고 시장에 영향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 가지고 향후 스냅이 한 번 더 성장을 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판가름 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스냅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이 기업에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 해외 투자를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해주세요.